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기회균등과 고른기회 면접고사를 조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조금 짚고 가면 우선 첫 번째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이과가 공통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시문 면접이 있는 곳은 학업우수 전형하고 궤적 두 개죠. 그래서 이제 계열과평은 뭐 난이도도 있고 지시문의 길이도 있고 이제 확실히 이제 정말 이과스러운 문제로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과 문과의 구분이 명확하고요. 학업우수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 문제는 문과 문제인데 이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과스러운 지시문도 좀 섞여 있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이과와 구분이 어쨌든 있는데 이 이제 기회균등과 고른기회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문이과의 구별 없이 같은 문제를 푼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문과 친구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과 학생들 특히 입장에서는 이게 이과생이 푸는 문제 맞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문과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과 친구들이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전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우수 전형에 비해서도 난이도는 살짝 낮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상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걸 지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학생들의 면접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 고대 계열 적합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이제 상대적인 변별력이 굉장히 크다. 이제 문제 자체가 좀 어렵고 하는 변별력이 있는 반면에 학업우수가 전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면접이 물론 이제 올해 문과 같은 경우에 최저가 낮아지면 달라지겠지만 면접에서 크게 뒤집기는 힘들 것 같다 정도임에 반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 전형에서는 문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학생들의 실력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의외로 면접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이 정도 내신과 성기부름 붙기가 힘들 것 같은데 했던 친구들이 붙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뭐 별일 없으면 붙겠지 했던 친구들이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1단계 후로 준비를 밀어놓지만 마시고 좀 미리미리 추석 때부터라도 면접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전형의 기출문제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세트 정도씩만 나와 있고 아마 이게 이제 21년, 22년, 23년 계속 문이과 같은 문제 풀었고 아마 그 19년, 20년 정도에만 이제 문이과 문제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때 문제는 또 상대적으로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을 준비할 때에는 이것만 풀어보지 마시고 이것과 좀 유사한 물론 난이도는 좀 높습니다만 학업우수 전형 문제들도 좀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이과 문제만 풀어보지 법하시고 이거 이제 문이과 문제를 조금 다 풀어보는 식으로 좀 폭넓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고 하는지 문제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우리 항상 논제 분석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논제는 이제 가나 다라 있고요. 이게 작년도에는 제시문이 3개였는데 올해는 4개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문학 제시문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논제로 좀 가보죠.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 자, 가의 로봇과 나의 기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우리 보통 비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친절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라고 아예 이제 논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좀 올려놓고. 자, 그러면 우리 이건 그냥 표를 그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 가 놓고, 음, 여기에 나 놓고, 얘들의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놔야 되고. 근데 항상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궁금하기 때문에 차이점은 어쨌든 2개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표에 있어서 항상 요 기준엔 뭐가 들어가요? 여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 A에 의해서 B에 의해서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요 표를 채워주는 것이 1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연세대학교도 이제 비교를 시킨 경우인데 어쨌든 고대의 약간 시그니처 문항이죠. 2개를 비교시키는 거. 여기서 변별력이 갈린다. 최초합, 추가합, 다음에 물침과 갈린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답변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의 관점에서 다의 로봇 과학자와 나의 일부 방적 공행 행위를 각각 논평해 보시오. 논평이란 말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이제 뭐 설명하거나 평가라 그랬죠. 그럼 이제 차이는 뭐였어요? 설명은 연결만 지어주면 되는 거고 평가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OX가 나와야 되는 거라 그랬죠. 논평이라고 하자면 뭐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아마 이제 OX로 좀 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결합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다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는 1번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1번 다의 내용 정리하고 2번 그럼 이거 플러스 가를 했을 때 이게 OX인지 나올 것 같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플러스 나를 했을 때 OX를 했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놓고 보면 뭐 이건 당연히 이제 지금쯤 예상을 하시겠지만 가와 나는 뭔가 조금은 상반되고 대립되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가시죠. 나와 다를 참고하여 라의 3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유롭게 설명해 보시오. 이게 설명이잖아요. 이제 설명은 뭐가 다르다? 연결만 해주면 되죠. OX를 꼭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금 문제 1, 여기 1번이었죠? 1번과 2번을 통해서 가나다는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라의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고 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그러면 나와 결합시켰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와 결합시켰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긴 하지만 기본적인 고대 문제의 구조는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 1번, 제시문간 설명하는 거 하나는 평가, 하나는 설명 이런 식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시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가나는 비교를 좀 했어야겠죠, 공통점. 그럼 가나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키워드로 나왔던 게 자, 다시 좀 나오라고 하고 네. 그 핵심은 이 가와 가의 로봇과 가의 로봇이 어디 있습니까? 가의 로봇이 여기 있네요. 나의 기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었죠. 음, 그러면 자, 저는 로봇에 대한 일종 나누고 무엇이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공허한 희망의 꿈으로 미래에는 자유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쭉 이제 보면은 어쨌든 로봇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대요. 우리 요새 걱정하는 뭔가 로봇이 결국 인간을 뭐 공격할 거 아니야?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인간과 로봇이 이제 약간 동등한 관계로 되겠다는 거고요. 로봇은 아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공생상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도 없지 않으나 여기 이제 약간 반론이죠. 이런 우려도 없지 않으나 인간과 타인은 동반자 역할 로봇을 만든 로봇과학자가 날로 늘고 있다. 그럼 결국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되게 유치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시문들이 어떤 대상의 키워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방향성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어떤 얘기? 플러스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긍정적인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읽고 나면 그러면 아마 그럼 나는 기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기계가 인간의 과도한 역할을 주는 높이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근데 핵심은 항상 뭐예요? 역적이죠. 그러나 기계가 생존을 위협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1769년에 여기서 방적 공작이 나왔었고, 민주화 러다이트 운동이 나왔었다. 기술 발달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다시 일자리를 얻게 되었기에 지나치게 기술 발달의 권위는 러다이트 오류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요건 약간 뒷부분에 분위기가 바뀌는 얘기는 하는 어쨌든 핵심 문장은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그럼 얘는 기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부정적인 얘기,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죠. 음.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로봇과 기계가 뭔가 인간의 어떤 뭐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공통점. 근데 여기서 이제 로봇이나 기계는 결국 기술의 발달이죠. 발달된 기술 발달이 이제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는 뭐예요? 어쨌든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부정적인 쪽인 얘기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차이점 첫 번째 뭐예요? 뭐 이것도 차이점이죠. 가는 플러스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좀 기본적인 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나간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공정 부정적인 요소가 여기서는 이제 뭔가 인간과 뭐 동등한 혹은 반려 로봇 얘기도 나오죠. 뭐 이런 관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밑에서는 뭐예요? 이것이 그게 아니라 인간 결국 이것은 대립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뭔가 약간 상호 파괴적인 내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역할들 좀 얘기를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차이점들 일단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을 좀 분석해 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제에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음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이제 이 다의 관점에서 나와 다로 가는 거였으니까 좀 다시 가보도록 하죠. 얘를 지우고.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그 말을 이제 1번 문제가 갈리는 것이냐.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다시 작년 영상에도 이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표가 정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여기 이제 이쪽에 가가 있고 여기를 좀 치울게요. 이쪽에 이제 가가 있고 뭐 이쪽에 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돼요? 요거 얘기하죠. 재심은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기술의 발달이 아니면 과학의 발전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 그럼 두 번째 문장 뭐가 되냐? 근데 가와 나는 뭐에 대해서 이들이 미치는 뭔가 영향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가치 판단이나 즉 비교의 기준을 얘기해 있는 거죠. 이들의 양상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주면 거의 최초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문장으로 해주면 이거를 안 해주고 가면은 일단 최초합은 긁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봅시다. 먼저 가치 판단에 있어서 가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다음에 뭐 어떤 양상에 대해서 뭔가 이것은 뭔가 상호 뭐 반려 역할을 하고 뭐 동반자기적인 협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쪽은 뭔가 갈등적이고 뭔가 상호 파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뭐 제가 항상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최초합이고 하나씩 빠질 때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기준을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비교를 하는데 기준 안 잡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비교를 안 하고 요약만 한 거죠. 그거는 공통적인 차이점 찾은 게 아닙니다. 항상 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뭐 이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 가는 어떻고요, 나는 어떻고요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뭔가 그 콘텐츠를 못 찾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기에서 바로 당락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보통 이제 요거 공통점을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냥 공통점 찾으라서 찾을 텐데 그냥 비교하라고는 공통점을 빼먹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준 이 두 번째 문장 기준을 두 번째로 먼저 얘기를 해주는 약간 공통점 얘기하고 차이점 얘기하기 앞서서 그 사이에 비교의 기준을 제시해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두 가지니까 뭐 비교적 덜 할 수 있겠으나 듣는 사람은 우리처럼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까먹죠. 귀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떤 비교의 기준을 제시해주면 이 말하면 그럼 얘가 앞으로는 가치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단 기준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공통점 찾느냐 안 찾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 예고해주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초합, 추가합 그 다음에 답에 올 사람이 갈린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쉬울수록 비교의 기본기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1번이었고요. 다음 2번 가죠. 자, 이렇게 1번을 우리 정리하고요. 그럼 2번을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번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의 관점에서. 다의 관점은 아까 뭐 인간중심주의 나왔었고요. 가의 로봇 과학자와 나의 일부 방적공의 행위를 각각 논평해 보시오. 요거 문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잘 보시죠. 행위를 우리가 논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시문 가서요. 그럼 이제 이번엔 가나다를 한꺼번에 좀 봐야 되는 문제기는 한데, 자, 정리 좀 해보죠. 일단 왔고요. 그러면 우선 다에서는 우리 가나는 비교를 정리가 됐으니까
다에 나온 것은 인간 중심주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연과 구별 유일한 도덕적 존재다. 음, 여기는 입장이 있고 이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안에서 즉 뭐예요? 인간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룩하는데 과학의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봇도 과학의 산물이고 기계도 과학의 산물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뭐 앞부분은 이제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놓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비판 좀 얘기해 놓고요. 다에서는 사실은 인간 중심주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기에 이제 가부간의 어떤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단 다는 오늘은 이제 이걸 하신다고 하면 다에서는 윤리에 있어서 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그 자연에 비해서 완전 우월하다는 얘기고 이게 결국 과학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우리 정리했던 것처럼 뭔가 인간의 욕구 충족과 그다음에 뭐 풍요를 위해서 사용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합시켜야 될 것은 가의 로봇 과학자의 행위와 그러니까 이걸 전체라기보다는 가를 결합시켰을 때는 로봇 과학자의 행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로봇 과학자의 행위는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입장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뭐 이제 이런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동반자 역할을 하는 뭐 여기서 이제 로봇장애는 뭔가 이제 그 공장 노동자 로봇을 대신한 로봇을 만드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 동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네. 이런 역할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에 대해 로봇 과학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시문 다는 좋다고 할까요, 나쁘다고 할까요? 좋다고 하겠죠. 왜? 공장 노동자의 노동을 대신해주고 동반자 역할을 해주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긍정. 음, 다음 나로 가봅시다. 나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 노동자의 행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부 노동자의 행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런 기계 파괴 운동하는 거,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계를 파괴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기계 파괴를 하는 거죠. 왜? 이 기계 때문에 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유는 위협한다고. 그러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계는 인간 중심주의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풍요를 해치는 거잖아, 그지? 욕구에 반하는 것이고. 그럼 파괴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죠. 얘도 긍정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만약에 그 여러분 이제 풀어봤을 때 수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학생들이 고민하거나 틀리는 부분은 뭐였냐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우선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선생님 이거 오나 X 보통 반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두 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가하나의 입장 차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좋게 로봇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로봇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근데 근데 왜 그럼 입장은 반대였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이거 뭔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로봇 자체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갔어? 가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는 뭐야? 기계를 파괴하는 거야. 다르죠. 그러니까 로봇 자체, 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가 다르게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뒤집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방향이 같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둘 다 O로 나오든 뭐 둘 다 X로 나오든. 그러니까 이건 로봇 자체고 이건 한번 기계 파괴, 기계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일치하게 나오는 게 틀린 답이 아니고요.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이 문제에 분명히 가와 나 전체가 아니라 한정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로봇 과학자들의 행위, 그러니까 로봇 과학자들의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범하는 오답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인간중심주의랑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핵심은 뭐야? 이 로봇을 만드는 거. 로봇을 만들어낸 로봇 과학자 행위에 초점을 맞췄고 나에서도 마찬가지죠. 기계는 그래서 이 위에도 있잖아요. 이런 기계가 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떤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 기계를 파괴하는 사람들 행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께서 논제를 꼼꼼히 읽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행위 자체로 본다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은 그래서 요 점을 좀 주의를 해서 풀어주셨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3번 좀 가보죠. 자, 3번은 문제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나와다를 참고하여 라의 삼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유롭게 논평해 보시오. 그럼 나와다를 봤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라의 삼포의 상황 봐야겠죠. 자, 그러면 라를 그냥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나와 다를 풀었으니까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 아, 그럼 나와 다를 참고해야 되니까 그건 먼저 우리 다시 좀 정리하죠. 나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보고 갔었어? 뭐 기계 파괴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뭐 러다이트 오류가 좀 나왔었고 그런 얘기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여기 좀 풀다 보면 어떤 노하우가 생기냐 하면 여기서 앞에 거 이제 뭐 기계 파괴 그런 얘기를 좀 써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아, 우리가 좀 다른 부분. 왜냐하면 같은 걸 계속 재활용하라고 문제가 시킨 일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위에서 어떤 기계에 대한 얘기 하나 했었고, 일본에서. 기계와 로봇으로 여기서 한번 써먹었었고, 얘는 일본에 써먹었죠. 음. 그다음에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에서 한번 써먹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 써먹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죠. 이거.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다름을 지었는 이제 러다이트 오류. 혹시 3번은 이 부분을 써먹지 않을까? 출제자가 그래서 한번 더 쓰라는 거 아닐까라고 한번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에서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 윤리에서 좀 갔었으니까. 근데 아까는 이제 뭔가 인간이 자연을 우월하다는 거였는데 우리가 여기 이 자연의 위치에 위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그냥 과학기술 얘기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왔던 여기 과학 이 부분이 활용됐지. 사실은 이 부분의 어떤 중심, 뭐 자연에 대한 우월성 이 부분은 안 쓰였잖아. 그러면 아마 이번엔 그럼 이 부분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처음엔 안 돼요. 문제를 좀 풀다가 이제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거고 실제로 한번 라로 가보면 라를 조금 내리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좀 내리고 라를 보면 쭉 가서 이제 고양이 3포인데 여기 뭐 도자는 뭐 불우도저 얘기인 것 같고요. 3포에서 공사를 벌이니까 원래는 어디였어? 고기잡이나하고 감자나 매는 데였는데 10년 동안에 뭐가 됐어요? 바다에 방독을 쌓아놓고 추억에 수십 대씩 돌을 실어난다. 그러니까 막 이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이 관광 호텔이 여러 대 들어온다는 거고, 뭐 인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이 들어왔고, 신장로로 나룻배는 없어졌고,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변고란 얘기 이제 가족 수약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풍문만 났어. 자, 그럼 여기 한창 이제 개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에 의해서? 약간 뭐 과학기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불로자가 됐던 이런 것들이 아니 이런 기계들이 추락되고 어쨌든 이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얘기는 어 우선 첫 번째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여기 막 이렇게 뭐 간척 사업이 뭐 뚜굴 쌓고 방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얘기는 이거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고 너무 커졌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다에 따르면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럼 이제 다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개발이죠.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랍니다. 라에서 플러스 다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했었던 것처럼 이런 게 자연을 막 개발하고 방독을 쌓고 뭐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이걸 이제 뭐 바다를 육지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고기잡이를 하던 데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건 이제 인간 중심주의에 의해서 결국 뭐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뭐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뭐야? 그럼 이걸 나하고 오염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이제 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뭐로 있어요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개발 사업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고기 잡고 뭐 감자나 매던 거 외에 이거는 사라졌지만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면에서 뭔가 약간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근데 여기서 그냥 설명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일자리가 이런 이제 새로운 기계 문명에 의해서 꼭 고기잡이나 감자를 못하게 되니까 실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그 부분을 나로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다해서 짚어가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선생님,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려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2분 준비에 6분 면접, 요 체계를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6분은 여러분이 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한테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추가 질문할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한 1분 30초 정도에 맞춰서 갑니다. 문항당. 음. 그러면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제시문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 먼저 제시문 라에서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노란색으로 바꾸면 첫 번째 제시문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라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뭐 어촌 마을이었던 어촌의 뭐 아니 뭐 시골 마을이었던 이런 삼포가 개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개발이 되면서 뭐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무슨 뭐 추럭도 들어오고 뚝도 쌓고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상을 좀 설명해 줘야겠죠, 간단히. 음, 이러한 라를 재심은 다와 연결지어 설명해 보면 이것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방독을 쌓는다거나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사업은 음, 인간을 위한 사업이지 음, 막 인간의 뭐 물질적 풍요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뭐 개발 사업이 혹은 뭐 대규모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일으켰던 뭐 이런 아는 게 있다 혹시 수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문제다. 다음으로 재심은 나와 결합시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씩이죠. 핵심적인 부분 먼저 말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삼포에서는 이 개발에 따라서 뭐 고기잡이나 감자를 하는 것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재심은 나의 이러한 언급과는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그래서 뭔가 과학기술과 문명이 일자리를 잃게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럼 이제 총 한 9문장 정도 되는 거죠. 9문장 정도 되는데 그럼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1분에 몇 문장을 말할 수 있다? 4에서 5문장 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9문장이 됐을 때 2분이 조금 안 되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9번째 문장이나 이 추가로 배경지 또 6번째 문장은 사실 빼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이제 대략 한 총 7문장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약 1분 30초 정도 말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심지어 서울대조차도 정말 꼭 말해야 되는 것들만 콤팩트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 시문의 내용을 일단 다 빼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설픈 배경식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제 시문에 꼭 말해야 될 논점들을 포함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확실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대 고른기의 기회운 등 기출문제을 풀어봤고요. 어, 보기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궤적이나 학원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 라는 준비를 하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는 반면에 뭔가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 쉬워 보이기 때문에 쉽게 혹은 함부로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강조하지만 1단계 발표 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반드시 준비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 밴드나 뭐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도 안내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대 기획윤호 영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